경기도가 지금 초유의 정치적 실험 연정을 실행을 전반기 했는데요. 지난 2년 연정의 화음 우리 정기열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연정은 첫 시도를 한 겁니다. 네.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했고 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연정이라는 것을 시행한 거죠. 일부 독일에서는 이미 그것을 연정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그 연정을 시행했다는 것에 저는 큰 가치를 네.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걸 잘하고 못하고 한 것보다는 처음 시도했다라는 것, 그것에 먼저 큰 점수를 주고요. 또 연정을 통해서 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 저 국민을 되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예. 그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잘 처리했고 우리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던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가치를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정을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누리과정 부분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정이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협치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정을 시행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연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예산 사태가 경기도의 역사상 처음 생겼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연정이 약간 우려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 그거는 책임이 없는 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연정을 시행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연정 주체에서 이렇게 합의하지 못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연정을 하면서 그 누리과정을 준예산 사태로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나 의회나 지사나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연정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연정은 자신들의 연정을 하고자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는 그 주체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정은 책임 있는 연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반응이나 전국적인 관심도 사실 경기도의회 연정이 받았잖아요. 네네,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즉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까지 갔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출발이 의미가 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말하자면 꼴이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연정에 대해서는 저는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연정은 실적으로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의회 새누리당, 그다음에 경기도 의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 네 곳이 주체였었어요.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고 의회 내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의회도 의장도 있고요. 이 주체가 실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처음에 연정은 당대당으로 제안을 했는데 실적으로 당대당이 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기관과 기관이면서 또한 의회 내에서 또 당과 당이 또 이렇게 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해서 2기 연정은 주체는 경기도의회는 아니다. 2기 연정의 주체는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이다. 먼저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경기도의회는 이 연정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연정을 하다 보면 지난번처럼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타협점을 못 찾고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가 생깁니다. 비록 연정을 한다지만 서로가 정치적 대립이나 이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주변 사회 환경에 따라서도 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제는 2기 연정에 많이 논의해야 될 것이 무상급식,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요번에 연정 계약서에 담을 우리 청년수당, 요즘 한참 논란이 있는 이 청년수당 등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논쟁이 많을 예산 편성 방법이 편성해야 될 것이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새누리당, 그다음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다 주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걸 중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의 기능은 경기도의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 충실히 하고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기 연정을 책임 있는 연정으로 갈 수 있게 중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조절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카운터 파트너가 서로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경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렇다면 뭐 의장님이라든가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역할이 또 나름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남경필 지사와 같은 예. 정당입니다. 네네. 같은 정당이니까 그들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고 예. 하나로 봐야 된다. 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남경필 지사는 실질적으로 연정을 새누리당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결정된 사항은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당 정당이 주도권을 갖게끔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남경필 지사가 제안을 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둘이 그것을 잘 타협을 해서 새누리당과 또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을 잘 보듬어서 하나로 합의점을 협치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처리를 하면 된다 생각하고 말 그대로 둘이 카운터 펀치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저는 그 중재자로서 심판인으로서 네. 이렇게 판가름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준예서 사태 같은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